11장 붉은 가슴 울새의 둥지. 몇 분 동안 디콘은 그렇게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메리는 디콘을 바라보았다. 디콘은 메리가 담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게 살며살며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디콘의 눈길은 모든 것에 닿는 듯했다. 온통 잿빛 덩굴이 휘감겨 있고 가지에서조차 잿빛 덩굴이 쭉쭉 늘어져 있는 나무들 위에도 담에서건 잔디 틈새에서건 여기저기 엉겨있는 덩굴 위에도 돌 의자와 길쭉한 꽃병이 들어있는 상록수 산울타리가 움푹 팬 자리 위에도 마침내 디콘은 소곤소곤 말했다. 여그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디. 메리가 물었다. 너도 여기를 알고 있었어? 메리가 큰 소리로 말했으므로 디콘은 신호를 보냈다. 목소리를 낮춰야쥬. 안 그러면 누가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이. 어머, 깜빡 잊었어. 메리는 더럭 겁이 나서 재빨리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메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물었다. 이 뜰을 알고 있었니? 디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사 누나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뜰락이 있다고 말해줬어이. 우리는 그 뜰락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였쭈. 디콘은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잿빛 덩굴을 둘러보았다. 동그란 눈은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와, 봄이 되면은 여기에 둥지가 생기겠네이. 영국 전체에서 둥지를 틀기에 진로 안전한 데가 여기겠슈. 아무도 새가 둥지를 튼 덩굴이나 장미에 가까이 오지 않을 테니께. 황무지에 사는 새들이 죄다 여기서 둥지를 틀지 않을까 모르겠네이. 메리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디콘의 팔을 잡았다. 장미꽃이 필까? 내가 알 수 있겠니? 난 다 죽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디콘은 말했다. 아따, 안 그래이. 다 죽지는 않았어이. 뭉창 다는 아니에이. 여길 봐이. 디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로 다가갔다. 늙디 늙은 나무였고 껍질에는 온통 회색 이끼로 뒤발라져 있었지만 장가지와 커다란 가지들이 얼키설키 만든 커튼을 탄탄히 지탱하고 있었다. 디콘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칼을 꺼내어 칼날 하나를 펼쳤다. 잘라내야 될 죽은 낭구가 엄청 많네이. 경장이 늙었지만서도 작년에 새로 가지를 낸 낭구도 많아이. 이게 새로 난 가지인디. 디콘은 단단하고 말라 비틀어진 회색 가지가 아니라 파르스름한 빛이 도는 갈색 가지를 살짝 건드렸다. 메리도 간절하고도 경건한 손길로 가지를 만지작거렸다. 저건 분명히 살아있는 거지? 확실하지? 디콘의 큼지막하고 웃음 띤 입끝이 말려 올라갔다. 아가씨나 남행키 썽썽해이. 전에 메리는 마사에게서 썽썽하다가 말짱하다라거나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메리는 소리 죽여 탄성을 질렀다. 썽썽하다니 다행이야. 이것들이 모두 다 썽썽했으면 좋겠어. 뜰을 한 바퀴 돌면서 썽썽한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세어보자. 메리는 신이 나서 숨을 할딱거렸고 디콘도 메리만큼이나 열심이었다. 둘은 나무에서 나무로, 덤불에서 덤불로 돌아다녔다. 디콘은 손에 칼을 들고 메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메리는 그것들이 너무도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디콘이 말했다. 낭구가 지멋대로 자랐지만 질로 튼튼한 놈들은
엄청나게 무성해졌네. 진로 약해 빠진 놈들은 죽어버렸지만 나머지는 자라고 또 자라고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갔어이. 참말로 놀라운디요. 여길 봐이. 디코는 굴다랗고 바짝 마른 것처럼 보이는 회색 줄기를 들어 올렸다. 이걸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난 안 그래이. 뿌리가장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 거예이. 내가 잘나갖고 보여줄게이. 디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줄기를 지면 바로 위까지 잘라내어 들여다보더니 신이 나서 외쳤다. 보라니께요. 내가 말했잖여요. 이 난구에는 아직 가장 파란 부분이 있슈. 자, 바이. 디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메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나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디콘이 설명했다. 조눈처럼 쬐만 파르스름하게 보이거나 물기가 있으면은 썽썽한 난구예이. 시방 잘라낸 여기 이놈 맨키 바짝 마르고 툭툭 부러지면은 끝장난 거고이. 여기 커다란 뿌리가 있는디 요 근처에서 살아있는 난구들은 죄다 여기서 뻗어나온 거니께 늙은 난구를 잘라내고 뿌리를 빙 둘러 파주고 나서 잘 돌보면은. 디코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뻗쳐 올라가기도 하고 쭉쭉 늘어지기도 한 장가지들을 올려다보았다. 올 여름이면 여긴 온통 장미꽃으로 뒤덮일 거구먼요. 둘은 숲풀에서 숲풀로 나무에서 나무로 올마다녔다. 디코는 아주 튼튼한 데다가 칼을 잘 다루었고 메마른 죽은 나무를 잘라내는 방법도 알고 있었으며 꽃이 필지 의심스러운 크고 작은 가지가 여전히 파릇파릇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구별할 줄 알았다. 30분이 지나자 메리는 자기도 구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콘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를 잘랐을 때에 조금이라도 촉촉하고 파르스름한 기미가 보이면 숨죽여 환호성을 질렀다. 삽이며 괭이며 새수랑은 아주 쓸모가 있었다. 디코는 삽으로 뿌리 둘레를 파내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흙을 솎아내었고 메리에게도 쇠수랑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둘이 옆에 버팀목을 세운 가장 큰 장미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언뜻 디콘의 눈에 띄었고 디콘은 놀라고 흥분해서 소리를 내질렀다. 와! 그러더니 디콘은 몇 미터 떨어진 풀밭을 가리켰다. 누가 저렇게 했어이? 그곳은 메리가 연두빛 새싹 주변을 말끔하게 다듬어 놓은 자리였다. 메리가 말했다. 나야. 디코는 경탄했다. 시상해. 난 아가씨가 원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디. 내가 뭘 아는 건 아니지만 저것들이 저렇게 조그마한데 주위의 풀은 너무 뻑뻑하고 질겨서 저것들이 숨 쉴 틈도 없을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자리를 내준 거야. 난 저것들이 뭔지도 몰라. 디콘이 다가가서 새싹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활짝 웃었다. 아가씨가 옳았어이. 어느 정원사도 이것보담 더 잘 가르쳐주지는 못했을 거에이. 이놈들은 제기 심군 콩나무 맨키 쑥쑥 자랄 거구먼요. 이건 크로커스랑 아네모네 새싹이구요. 여기 이것들은 수선화구요. 디코는 다른 땅떼기로 돌아섰다. 나팔 수선화도 있네이. 야, 나중에 보면은 경장하겠는디유. 디코는 메리가 다듬어 놓은 땅떼기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메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쬐그만 지지배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네이. 메리가 말했다. 요즘 살이 좀 쪘고 힘도 세졌어. 전에는 언제나 피곤했는데 땅을 파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아.
흙을 고를 때 흙냄새를 맡으니까 참 좋아. 디코는 현명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아가씨한테 참 좋을 거예이. 깨끗한 흙 냄새만치 좋은 건 없으니께요. 비가 쏟아질 때 쑥쑥 자라는 싱싱한 겉돌 냄새를 빼면 말이에이. 난 비가 내리면 하루에도 몇 벤씩 황무지에 나가갖고 난구 밑에 누워서 히스굿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코를 막 킁킁거리고 또 킁킁거려이. 울 엄니가 그러는디 그럴 때면은 내 코끝이 퇴깽이 맹키룸 발룸발룸 거린다던디요. 메리는 디콘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넌 감기 걸린 적 없니? 메리는 이렇게 재미있는 남자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착한 남자아이를 만난 것도 처음이었다. 디콘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안 걸리쥬. 태어나서 여적지 감기 걸린 적은 없어이. 그렇게 골골하게 자라지는 않았으니께. 난 날씨가 웃떻든 퇴깽이 맹키로 황무지를 싸댕겼어이. 울 엄니는 내가 12해 동안에 신선한 공기를 하도 많이 들이마셨으니깐 두루 감기에 걸려갖고 콧물을 훌쩍훌쩍 들이마실 리가 없다고 그래이. 난 산산한구 망땡이만 기름 딴딴해이. 디콘은 쉬지 않고 주절거리면서 일했다. 메리는 디콘을 따라다니면서 제 쇠스랑과 갈퀴를 들고 디콘을 도왔다. 디콘은 무척이나 흐뭇해하며 말했다. 여긴 정말로 할 일이 많네이. 메리는 디콘에게 애원했다. 또 와서 날 좀 도와줄래? 틀림없이 나도 거들 수 있을 거야. 땅도 파고 잡초도 뽑고 내가 하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할게. 부탁이야. 와줘 디콘. 디콘은 힘주어 말했다. 아가씨가 오라고 하면은 비가 오든 해가 쌩쌩하든 날마다 올게이. 이건 여적지 헛일 가운디서 진로 재밌으니께요. 여기 틀어박혀서 잠자는 뜰을 깨우는 일 말이에이. 내가 오면, 내가 와서 내가 뜰을 살리는 걸 도와주면 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아가씨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줄게이. 인저 아가씨는 살이 찌는 거에이. 여우 새깽이 맹키론 배가 고파지고 나 맹키로 붉은 가슴 울새한테 어떻게 말을 거는지도 배우는 거에이. 야, 그러면 우린 무지하게 재밌게 지내게 될 거에이. 디코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무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담을 쳐다보기도 하고 덤불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 같으면 난구를 온통 잘라내가지고 정원사가 손질한 뜨락 마냥 멀쑥하게 허지는 않겠는디 안 그래이? 이렇게 제멋대로 퍼져나가고 축축 늘어지고 서로 뒤엉키고 한 게 훨씬 낫쥬. 메리는 걱정이 되어 말했다. 우리 뜰을 깔끔하게 만들지 말자. 너무 깔끔하면 비밀의 뜰 같지 않을 거야. 디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녹이 쓴 것처럼 빨간 머리를 문질렀다. 이만 오면은 긁게 되고도 남아이. 근디 10년 전에 문을 잠가버린 담에도 누가 들어왔던 것 같은디. 붉은 가슴 울새 말고요.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열쇠는 땅에 묻혀 있었는걸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 그건 맞는 말인디요. 정말 희한한 디네이. 내 보기엔 누가 여기저기 난구를 다듬어 준 것 같은디. 10년 전에 해준 건 아닌 것 같어이.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디코는 곁에 버팀목을 세운 장미의 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머리를 휘휘 내젓고는 중얼거렸다. 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이? 문은 잠가 놓았고 열쇠는 땅에 묻혀 있었는디. 언제나 메리 아가씨는 자기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자기의 뜰이 살아나기 시작한 그날 아침을 결코 잊을 수는 없으리라고 느꼈다. 그날 아침에
뜰은 메리를 위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듯했다. 디콘이 씨앗을 뿌릴 장소를 정돈하기 시작하자 메리는 베질이 자기를 놀릴 때에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다. 혹시 종처럼 생긴 꽃이 있니? 디콘은 갈퀴로 땅을 긁어내며 대꾸했다. 은방울꽃이 그레이, 초롱꽃도 그렇고 도라지꽃도 그러구요. 우리 그런 걸 좀 심자. 은방울꽃은 벌써 있는디요. 내가 봤거든요. 무지하게 많어이. 지덜끼리 너무 딱 붙어 자라갖고 잘라줘야 하긴 하지만서도 딴 것들은 씨앗부터 자라서 꽃이 피려면은 2해쯤 걸려이. 하지만 우리 오두막 마당에서 몇 팩이 갖다 줄 수는 있어이. 근데 왜 그런 꽃을 심구고 싶어이? 메리는 디콘에게 인도에 사는 베질과 베질네 남매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자기가 그 애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며 그 애들이 자기를 청개구리 메리 아가씨라고 불렀던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걔네들은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댔어. 이렇게 말야. 청개구리 메리 아가씨, 정원 꾸미기가 쉽진 않죠? 은종과 조가비와 금자나가 나란히 한 줄로 서 있대요. 방금 이 노래가 기억났거든. 정말 은종처럼 생긴 꽃이 있는지 궁금했어. 메리는 얼굴을 조금 찌푸리고 갈퀴에게 화풀이라도 하듯이 거칠게 땅을 골랐다. 난 걔네들만큼 못돼 먹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디코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기름진 시커먼 흙을 바수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레이, 이런 꽃들이 있고 나하고 친한 들짐승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여기저기 뛰어댕기고 지 집을 짓고 지 둥지를 맹글고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고 하면 심통을 부릴 필요는 없을 거에이. 메리는 씨앗을 들고 디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디콘을 빤히 바라보더니 찡그린 얼굴을 활짝 폈다. 디콘, 너는 마사가 말해줬던 것만큼 착해. 난 내가 좋아. 내가 5번째야. 내가 사람을 5이나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디콘은 마사가 난로에 장작 받침쇠를 닦다가 그러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메리는 디콘이 재미있고 유쾌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동그랗고 파란 눈, 새빨간 뺨,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들창 코. 디콘이 말했다.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개우 5명이에이? 다른 4사람은 누군디유? 메리는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다. 너네 어머니랑 마사랑 붉은 가슴 울새랑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 디콘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팔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가씨가 날 벨란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았지만서도 아가씨야말로 내가 만나본 지지배들 가운데서 진루 벨라네이. 그리고 나서 메리는 이상한 짓을 했다. 몸을 굽히고 자기가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질문을 디콘에게 한 것이다. 게다가 메리는 요크셔 사투리로 물어보려고 했었다. 요크셔 사투리는 디콘이 쓰는 말이었고 인도의 원주민들은 누가 자기들 말을 알고 있으면 언제나 기뻐했다. 너도 날 좋아하냐? 디콘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야, 그레이. 난 아가씨를 무지하게 좋아해이. 붉은 가슴 울새도 그렇구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이. 그럼 2사람이네. 날 좋아하는 사람도 2사람이나 있는 거야. 둘은 더 열심히, 더 신나게 일하기 시작했다. 메리는 마당에 있는 큰 시계의 종소리를 듣고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리는 깜짝 놀라고 속이 상했다. 메리는 서글프게 말했다. 난 가봐야 돼. 너도 가봐야겠지. 안 그러니? 디콘은 씩 웃었다. 내 점심은 걷고 댕기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이.
우리 음리가 언제나 내 주머니에 뭘 넣어주시네께요. 디코는 풀밭에 벗어둔 윗도리를 집어들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꾸러미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거친 천으로 만든 아주 깨끗한 손수건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손수건 안에는 사이에 뭔가 얇은 조각을 끼운 두툼한 빵이 들어 있었다. 빵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때가 아주 많어이. 헌디 오늘은 기맥히게 맛있는 베이컨이 들어있네이. 메리는 좀 희한해 보이는 점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디코는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된 듯했다. 얼렁 뛰어가서 아가씨도 밥 먹어이. 난 먼저 내 걸 해치울 테니께. 집에 가기 전에 일을 좀 더 해야겠어이. 디코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붉은 가슴 울새를 불러갖고 베이컨 껍질을 쪼아 먹으라고 할 참이구먼요. 고놈덜은 지름진 걸 굉장히 좋아하니께요. 메리는 디콘을 두고 간다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갑자기 디콘이 숲의 요정이어서 다시 뜰에 와보면 가버리고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디콘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나 착했다. 메리는 마지못해서 느릿느릿 무늬 있는 담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말하지 않을 거지? 양귀비꽃 색깔을 한 디콘의 뺨은 베이컨을 끼운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어서 불룩해졌다. 하지만 디콘은 불룩한 뺨을 애써 일그러뜨려서 메리를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가씨가 붉은 가슴 울새인디 나한테 둥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줬다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이. 아가씨는 붉은 가슴 울새맨키 안전한 거예이. 그리고 메리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